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안소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매도세 진정되면서 점차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잡아보셔야겠죠? 그럼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한영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중동 긴장 고조 여파로 계속해서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네. 자세하고 또 쉬운 시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 오늘도 장 초반이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 휴일날 또 넘어오면서 또 미국의 어떤 미 증시 자체가 또 상당히 또 강한 압박을 좀 받아오면서 그 시장의 여파가 또 국내 증시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과연 이 지금 어려운 흐름의 이 시장이 이게 과연 각 기업들,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손상에서 오는 이런 좀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대외적인 정세에서 오는 어떤 그런 흐름의 기준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을 좀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제 유가증권 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 자체 흐름이 지수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좋은 흐름의 기준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그래도 지수를 이제 양 끝에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있죠. 예. 주가가 장 초반에는 하방의 지수를 강하게 눌렸지만은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계속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고 강하게 코스피 시장이 진짜 하방 압력을 받는 강한 그 시점의 저점을 아직까지는 훼손을 하지 않고 시장 지수를 아직까지는 든든하게 잘 버티고 있다. 자, 누르지만은 같이 계속 튀어 올라오는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힘의 근원을 오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은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압박에 우리가 과연 불안하고 이걸 공포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고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정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는 정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아주 노하우의 팁 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통해서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요 전전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방 지점까지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예, 그 기준점 자체가 상당히 위 상단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쉽게 잘 내려오지 않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누적된 피로감이 이번 이제 여러 여파를 통해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시장의 하락 견인 요인은 딱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전쟁과 지금 전쟁으로 인한 또 고유가, 그렇죠. 그다음에 고환율. 자, 이런 그 세 가지의 퍼펙트 스톰이 같이 몰려오는 이런 시장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사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이탈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환차익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위험자산의 어떤 회피 심리도 상당히 지금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외국인들의 패닉셀이 같이 몰리면서 시장 하방의 압력을 조금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느낌이지만 결과는 어떻다? 그 흐름을 결국에는 다 되돌리고 있다, 지금. 되돌리는 그런 강한 꿈틀거리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 수익내기 한영석의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자, 그 분석의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저희는요, 시장의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그런 어떤 패닉 장세라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적 요인이 우리나라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요? 다시 회복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인 외풍에 의해서 살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 속도는 상당히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우리는 더 저점, 저가 매수의 기회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략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주도의 견고한 기업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던 반도체 중심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 주가의 흐름, 앞으로 26년의 예상 영업이익,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됐을 때 과연 이 시장의 지수는 어디까지 또 끌려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 지금 잠깐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가파르게 활기를 찾고 또 원래의 주가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강한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보컨트 살짝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 터보컨트 이슈가 딱 나오자마자 이제 수익나게 한영석이 이 방송에서 터보컨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주말 계속해서 뭐가 와요? 그 증권사에서 각종 보고서와 리포트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는 오히려 호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악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보고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게 우리는 악재가 아니라 왜 호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정통적인 어떤 이론에 경제학 이론에 제가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은 과도한 공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과도한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투매 현상도 지금 일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 공포가 왜 느껴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상당히 무섭고 떨리겠죠. 그런데 이미 내가 그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살짝의 어떤 빛도 보이고 내 손에 뭐 손전등 하나라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무서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존재하는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이 시장을 알고 대응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어떤 손전등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늦은 밤에 시골에서 화장실을 가도 그렇게 크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손전등 같은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에요. 그 전략이라는 것이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감으로 매수를 하고 숫자만 보고 매수를 하고 또 어떤 구간이 왔을 때 이게 왜 빠지는지 어디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못 잡아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게 이 수익나게 한영석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실 이 누적된 피로감입니다. 누적된 피로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HBM 자체는요. 사실 여전히 공급 상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급 상태가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터보컨트는 우리가 추론 부분에 사용하는 메모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딥러닝의 어떤 트레이닝에 구현되는 어떤 서버나 이런 부분에 구현되는 HBM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요의 범위는 수요의 둔화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급등하고 이제 환율 폭등이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어떤 시장의 이탈을 좀 기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진 상황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거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언제 이 흐름이 조금 이제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금 조치들이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이게 전쟁의 장기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공포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의 유입이 이제 몰리면서 사실 이 위험 자산의 회피가 사실 시장에 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는 바로 펀더멘털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확 자리 잡힌 종목군들에서 우선적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럼 그 종목이 과연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예상 영업이익. 네. 예상 영업이익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작년도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43조예요. 43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요. 거의 197조, 198조. 뭐 지금 뭐 200조 넘어간다. 뭐 어떤 보고서에서는 뭐 240조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요. 여러분들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3조였는데요.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40조 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43조 원까지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올 1분기만으로도 작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이 힘이 앞으로 남은 이 3분기 동안 정체되어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게 뭐 피크아웃이 될까?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 시작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 지금 32만 원, 27만 원대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 박앤세일입니다. 네, 지금의 가격도 박앤세일이죠. 저 5만 원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10만 원 돌파할 때 어땠습니까?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그거 갖고 논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딱 넘었을 때 거기가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때요? 지금 그때 10만 전자 넘었을 때만 우리가 터치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금액도 앞으로 우리가 30만 원대의 주가를 예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200조 원 이상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을 때 당연히 그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코스피 시장은 7,500, 8,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패닉 상태라고 생각하고 공포 상태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점 기회로 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지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 왜곡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리적 왜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 오늘 일봉 차트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주 지지 잘 해주고 있어요. 지지 잘 해주고 있고 전 저점의 흐름 기준에서도 똑같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한번 살펴볼까요? 자, SK하이닉스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43조. 근데 올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70조 이상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전체 이 지지선의 흐름에서
본인이 지켜줘야 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흐름에서 지금 계속 하방의 압력이 있지만 이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죠. 그 이유는 바로 펀더멘털이에요. 펀더멘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의 지금 시장의 하방의 압력에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불어왔던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터보컨트, 중동의 이슈도 사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겠죠. 물론 이제 환율과 유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또 일시적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함께 어떤 시장의 펀더멘털의 어떤 그런 주력주의 어떤 기준에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하시고 너무 투매에 가담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교육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도 상해 당일 포착 종목들을 계속해서 포착해내고 있는데요. 네, 당일 포착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오늘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죠. 14,82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에는 15만 2,9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20% 넘게 전일 대비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펄어비스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69,5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18% 넘게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살펴보시죠. 14만 4,9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요. 17.61%의 전일 대비 상승률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천당제약입니다. 삼천당제약 128만 4천원의 당일 고가 형성해줬는데요. 15% 넘게 전일 대비해서 또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SK 이터닉스는요, 5만 8,800원의 당일 고가 형성하며 12% 넘게 전일 대비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DLENC입니다. DLENC는 7만 6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요. 7% 넘게 쌓아드렸습니다. 또 아주 IB 투자는요, 9,7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오늘만 해도 전일 대비해서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1만 4천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무려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LNF입니다. 16만 2,6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5% 가까이 역시 상승해줬습니다. 하나솔루션은요, 3만 7,15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4.21% 전일 대비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41만 8천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3% 넘게 전일 대비해서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상승률 탑10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삼천당 제약부터 보시죠. 2월 3일에 포착을 해서 포착 당시에는 49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119만 5천 원의 최고가를 형성했고요. 상승률 143% 넘게 쌓아드렸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 10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네, 포착 당시 이후에 93% 넘게 누적해서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도 살펴보면 2월 3일에 포착을 했는데 85% 넘게 수익을 쌓아드렸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렸죠. 이 포착 이후에 67% 넘는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또 삼성전기 역시 2월 3일에 하나비전과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전기는 65% 넘게, 또 하나비전은 63% 넘게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기둥 AI를 활용하시면 포착하는 종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초보자들도 불기둥 AI를 포착하고 대응해야 될지 그 방법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포착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표님 교육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한가 종목에 도착한 이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제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이제 장중에 종목 검색에 포착이 되고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보통 이런 상한가 종목으로 딱 진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이미 상한가가 됐으니까 네. 다음에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해서 네. 또 매매를 좀 망설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두 가지의 기준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죠.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한가 진입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식 이 포착가 자체가 주식 가격 자체가 13,000원대, 13,340원대에서 금액이 포착이 됐어요. 그때 등락률 거의 한 17%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과연 저 정도 10% 중반 이후 확 떠 있는 이 종목을 내가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의 기준점, 매매의 기준점이 잡히신 겁니다. 근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 겁나서 떨었다. 저거 어떻게 저런 거 어떻게 잡어? 나는 저런 거 싫어. 이러신 분들은 좀 교육을 좀 더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잡으시고 또 이런 상한가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의 상승률만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갔다고 한다면은 절대 못 따라가겠죠. 다만 이 종목군이 왜 이렇게 높이 오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AI가 포착한 지점입니다. 자,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전일 요 캔들의 모습 이후에 강한 돌파의 흐름이 또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쭉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애경케미칼이 지금 오늘 이 상한가 달성과 함께 52주 신고가도 같이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아라미드 핵심 원료인 TPC 국산화 생산이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한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이런 물질들을 국산화가 성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의 의존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중동 사태를 통해서 벌어지는 공급망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급망 자립화 수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빌미가 됐다라는 거죠. 또한 음극재의 어떤 고성능 하드 카본에 대한 어떤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실적치의 우수함을 또 인정받아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각 기업에 대한 이슈, 뭐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어마어마한 오늘 폭등 랠리가 나온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애경케미칼이 장중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포착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10분봉 차트입니다. 10분봉 차트인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AI가 포착이 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원래는요, 저희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저랑 같이 저희 어떤 교육방에서 같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요, 요 아래 지점에서 포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거가 명확하거든요. 아이고 그냥 뭐 아무데나 갖다 그어놓고 뭐 거기 찝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명확한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주가가 형성하기 전까지는요, 거래량의 수급이 기존의 어떤 설정치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요 앞에 있는 요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데 사실 살짝 주가가 좀 밀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어떻습니까? 강하게 뻗어올리면서 더 큰 상승 랠리를 만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 붙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은 이 돌파했던 지지 라인에 대한 조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더 가면 어쩔 수 없죠. 예, 계속 막 뻗어갔는데 그거를 고점에서 내가 막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탁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처음 어떤 돌파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일단 눌림목 구간에서 얘가 다시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어디가 도대체 반등할 자리인데요? 그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 지금 방송 시간 50분 중에서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서 부족한 부분은 하단에 나가는 QR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21시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교육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뭔가 좀 모호하다, 좀 더 다시 좀 어떤 기준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설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얼른 들어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에서 다시 재돌파를 할 때 이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내가 종목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AI가 여기서 포착한 이유가 있어요. 괜히 포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오르도 올라갔다가 얘가 좀 잘 먹히지 않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얘가 반등을 하는 이 구간이 만들어져요. 이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여기서 강한 재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쭉 상한가까지 연결해 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자, 요 캔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캔들 모양 다 아실 겁니까? 예, 망치형 캔들이에요. 망치형 캔들. 자, 이런 망치형 캔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보여주는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돌발 퀴즈를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잘 갖고 계시는지. 자, 강한 흐름을 하는 망치형 캔들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 캔들의 꼬리가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요 정도 꼬리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편입을 해서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정형화된 매매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번호가 1, 2, 3, 4 한번 잘 보세요. 이 전체 이 꼬리 중에 어느 부분에 편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상한가 종목 잡아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시느냐? 그 퀴즈에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깜짝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이 퀴즈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카메라로 QR코드 들어가셔서요. 이번에 파란색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이 영어 링크 들어가셔서 참여 요청 버튼까지 누르시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캔들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정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대표님 교육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막 펄펄 날아가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저기 안수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흐름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상한가가 잡힌 종목이 네네. 가장 눈에 띄었고 네네. 그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 주셨던 펄어비스나 또 삼천단 제약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눈여겨봤던 종목들이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펄어비스가 3월 25일부터 상한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도 강한 20% 이상의 강한 상승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 과정을 한번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3월 25일 날 이제 포착이 됩니다. 저희 검색기의 기준에서 포착이 돼요. 46,650원. 예, 그렇지만은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46,500원에 우리가 이 펄어비스를 한번 눈여겨 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46,650원에서 포착을 해서 오늘 장중 최고가 69,500원까지 단 몇 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네. 결국 누적 상승률이 거의 50%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장 속에서 자, 이렇게 펄펄 날아가는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같이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도 있고요. 또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자, 펄어비스처럼 이렇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밤에 야간에 교육시켜드리고 아침에 장이 열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면 안 되시죠? 예,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카메라 앞으로 텔레비 앞으로 오셔가지고 카메라 여시고 QR로 여러분들이 교육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보는 눈이 넓어지시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펄어비스가 단순히 상한가를 갖다 그걸로 우리가 그냥 따라잡았다 그런 기준은 아니죠. 네, 그거는 너무 좀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갔으니까 뭐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다가 꺾여버리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살짝 꺾다가 그냥 확 음봉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탈출도 못하고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전에 이제 애경케미칼이 상한가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주력주 포트폴리오로 꼭꼭 담아놓고 가는 비중을 아주 크게 갖고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 변동성 흐름 기준에서 나오는 단기 공략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절반 5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차익 실현 구간을 만드시지만 얘가 다시 상한가가 밀린다. 그러니까 어저께의 종가를 얘가 깬다. 그러면 바로 나머지 100% 나머지 물량까지 다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포트폴리오와 자산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가 딱 돌아왔어요.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 50%는 일단 살짝 덜어내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 종목을 잡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은 붉은 사막이라는 뭐 이런 어떤 그 게임이 지금 4일 만에 300만장 이상 돌파를 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손익분기점이 약 한 250만 장 정도면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막 350만 장 이렇게 막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세의 흐름들이 막 500만 장까지 막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 부분에서의 모멘텀은 확실하게 갖춰진 거죠. 그렇죠? 근데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 하한가까지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7년 만에 출시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유저들의 어떤 흐름에서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이 평가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살짝 눌려요. 고점을 찍고 저희가 장 딱 시작하자마자 프리마켓에서 빵 치고 올라가더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의 영향과 함께 살짝 밀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다시 강하게 되돌려 버리죠. 자,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갭이 크게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이 공간의 갭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의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거 갭 다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 어떤 수급의 힘까지 몰려버리면 앞에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예. 펄어비스 얘기만 하면 계속 이 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얘가 빵 치고 올라가길래 제가 요 글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 아침부터 프리마켓에서 동시효과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아주 신나게 막 녹음을 한 거예요. 야, 프리마켓 폭등 랠리다. 이거 지금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 9시 18분까지 업로드 완성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종목에 대한 평가까지, 대응 전략까지 딱 짜드리는 게 이게 9시 18분이었습니다. 오전에. 아니, 이런 대응 전략을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하신다? 아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솔직히 이 이전에 한번 보시죠. 이 이전에 보시면은 오늘 결과치가 어때요? 이 갭 다 메꿨어요. 추가 폭등 랠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고점에서 약간 지금 저항에 지금 물려 있어요. 그러면 내일 더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요, 요 캔들 패턴 있죠? 요 캔들 패턴. 예. 거의 장악형의 흐름, 장악 확인형의 흐름. 이 패턴에서 이미 시그널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눌림목 구간의 이 흐름도 저거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저거는 눌림목이다라는 해석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을 해드리는 야간 교육 방송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전략을 배우시면 내일도 진짜 애경 케미칼처럼 이런 펄어비스처럼 얼마나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단 QR 지금 저희가 선착순 원래 30명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다 마감이 됐다라고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뭐 선착순 지금 30명 거의 다 마감됐으면요. 추가적으로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일단 열어드릴 테니까는 얼른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내일도 펄어비스와 애경 케미칼 같은 이런 좋은 수익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간 교육 방송에서 이 흔적들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점점점점 여기 돌파하면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침에도 해드린 내용이에요. 아침에 요거 보시죠. 요거. 자, 여기서 강하게 정고점 돌파하면은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세요. 요 방송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 보십시오. 이 돌파를 하기 전에는 당분간은 대응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살짝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고 신규로 편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눌림목 구간에서 뭔가 되돌릴 때 아니면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다가 여기서 얘가 이탈을 했을 때 일부 차익 실현 아니면 내가 좀 뒤늦게 진입했다 하면은 빠른 손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나가시고 그 지킴이 역할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대응 전략 안 받아보실 겁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 펄어비스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자, 이게 전일 수익률이에요. 전일 수익률. 자, 어떻습니까? 대표님 교육 따라서 차익 실현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주식을 그동안 가물했는데 이제 뭐예요? 기준을 잡으면서 매매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편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교육 잘 받으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황금 수익 날개 뭐 이미지 합성까지 해주시고 아주 그냥 막 다들 아주 신나셨어요. 왜? 이런 장에서 수익이 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단기간에 43%. 와, 개별 매매 종목으로.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펄어비스처럼 또 급등할 수 있고 시장에서 많이 눌려 있는 이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건 히든 종목이에요.
예,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차트만 봐도 아유, 뭔지 알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일단 저희가 그 종목을 검색을 할 때,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시장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잡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장에서 그 기업이 움직이는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요. 캔들이나 여러 지표들을 활용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캔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시장의 심리, 모든 것들이 뉴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그냥 꽉 눌러져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흐름 한번 보시죠. 최근 4거래일, 5거래일 어떻습니까? 자, 이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흐름을, 이 종목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운. 예, 이 종목은 과연 어떤 기운이 있었는지 시장에서 캔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가 시작가입니다. 음봉이 떨어지는 요 시작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가 시작가예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종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흐름이 어때요? 여기가 시작가예요. 그러면은 요만큼 얘는 갭상승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종목이 그 다음날 있었던 종가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갭을 띄워서 얘가 출발을 했다? 무슨 의미겠어요? 전일 종가 자체의 가격점을 상당히 낮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낮게. 그러면은 뭔가 내가 추가적으로 뻗어 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다시 음봉으로 밀렸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목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어때요? 시작가가 전일 종가보다 또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요. 뭔가 가려고 하는 뭔가 에너지는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미 3월 20일부터 공시를 통해서 이 기업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부진하고 정말 만성 적자의 어떤 근원이 되었던 그 사업을 싹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내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움직이려고 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환율, 그다음에 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외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자금의 이탈, 외국인의 이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자꾸. 기업이 가지고 가는 방향성 자체는 크게 나쁘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갑자기 공시가 하나 딱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정말 10% 이상의 어마어마한 진짜 패닉 상태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공시는요,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이 기업에게는 되게 좋은 공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공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공시가 이제 유증을 하는 그런 공시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유증이 절차가 이거는 완전 유증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박살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뭐 이상한 정말 나쁜 회사들, 정말 회사 돈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증이 아니라 기업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유증.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십시오. 계속 또 제가 야간 교육 방송에서 그냥 마이크 잡자마자 그것부터 그냥 막 때려버려요. 막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막 다독거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딱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자사주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흐름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자, 이사회에서 강력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1분기 흑자 전환 전망을 합니다. 흑자 전환. 그동안 적자 지속됐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흑자가 전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AMPC라는 세액공제 수익이 본격화됩니다. 이 AMPC라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미국에서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들 저희 소득공제 받듯이 미국에서 돌려주는 돈이에요. 돌려주는 돈. 이 회사에다가. 근데 자그마치 금액이 얼마냐? 9천억이 넘습니다. 9천억. 거의 1조에 가까운 돈. 그 돈이 다 뭐로 잡히는 거예요? 회사의 영업이익, 실적으로 잡히면서 실적 모멘텀까지 강하게 잡혀 있는 회사예요. 얼마나 군침이 도는 회사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과도한 급락에 따른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 회사가 지금 낙폭과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무조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저가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당연히 이 가격이 싸겠죠. 자, 이 가격보다 이 가격이 싸면은 이게 저가예요? 아니죠. 얘가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가예요? 아니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 자체가 그냥 감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매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교육도 받으시고 아까 제가 퀴즈 내드린 거 있잖아요. 퀴즈. 자, 그 퀴즈의 정답만 여러분들이 아셔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패턴들이 흐름 진짜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폭등. 그래서 이 편입 기준점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 정답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지금 몇 번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참여하셔서 QR로 들어오시면은요. 거기에 자세한 안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답 딱 남겨주시면은요. 정답자들 딱 추려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해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싹 모아놓은 그런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정답자에게만 드릴 겁니다. 정답자에게만 선물로 드릴 거고요. 오늘 야간 교육 방송에서 이 그 캔들의 흐름의 법칙, 왜 여기서 편입을 해야 되고 이런 패턴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차트와 종목들을 쏙쏙 제가 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펄어비스, 그다음에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잡아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제가 21시부터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참여하셔서 내일도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항상 웃으면서 우리가 또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기준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교육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휘든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퀴즈에 답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요. 대표님께 제가 정답을 방금 듣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께 정답을 들었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하죠. 네. 대표님. 정답은 2번입니다. 혹시 2번 쓰신 분들 많으실까요? 1번, 그러니까 2번이 아닌 1번, 3번, 4번을 정답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교육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잘못 잡으시면은 허망한 데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눈물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준들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어떻게 다시 한번 그 교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무리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진행되는 21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함께 하면서 대표님의 노하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계속해서 교육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히든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 입장 방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들어가시고 참여 요청까지 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